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면서 또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예상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는데 뭐 그게 또 주식 투자의 묘미고 예상대로 간다고 한들 뭐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고 정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미래를 맞추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때려 맞춘 무당들이 몇 번 맞았다고 유명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비과학적인 부분도 다 우리 또 문화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뭔가 맞췄다 틀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저조차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맞췄다 그러면 잘 아시겠죠. 우쭐하는 것 같고 틀린 거는 막 숨기기 급급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그걸 맞췄다 틀렸다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 예측이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돼서 이랬을 때 어쩌고 저랬을 때 어쩌고라는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측은 기준을 만드는 도구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을 한다면 사실 뭐 시장 반등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고. 하지만 매물대를 그냥 통과했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이다. 마치 뭐 전쟁에서 이 후방에 적을 남겨 놓고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돌아갈 때 얻어터지게 되니까 여기서 얻어터지는 건 또 맞는 건데. 근데 또 이게 '적당한 시점에서 멈추고 매물을 소화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상보다 조정의 폭이 큽니다. 수급이 특별히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시장이 정상인 거고 이유가 없다면 시장이 약한 건데 이유 없이 강하면 또 좋은 거고.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시장에 어떤 게 전제가 돼야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다룰 만한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오늘 일가에서 2조 8천억 원 매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블록딜로 나가고 블록딜을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 소화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하고 삼성 SDS하고 요렇게 팔게 됩니다. 이 세 종목을 살펴보면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미공개 정보이긴 하지만 이 뉴스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반응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요 세 종목에 대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 대충 가늠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단기간에 7만 원의 매물대를 통과를 했다는 것은 오늘 일가 입장에서는 '지금쯤 팔아도 되겠다.'라는 판단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산을 관리를 해 주는 그 정도 자산을 관리를 하면 실력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다른 실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블록딜을 결정을 하자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일가가 파는 게 한 2조 원 이상인데 0.5% 정도 됩니다. 전체 지분에서. 전체 지분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은 되지만 그래도 없는 물량이 풀려서 이랬다는 것은 굉장히 주가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렸으니까 이 물량 풀리면 끝이냐?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일가 물량이 풀리면 끝이 아닙니다. 아마도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나머지 계열사에서 그 삼성 오늘 일가 지분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주사 형태로 되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지분을 앞으로 계속 판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나올 물량이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버행 이슈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예상치 못한 이런 매물 변수로 인해서 이 7만 원 부근에서 오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분 구조의 변화가 없으니까.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삼성그룹이 과거에 삼성에서 CJ가 나왔고 삼성에서 신세계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삼성이 이어져 왔고 뭐 여기 이제 한솔이 있고 한솔이 이제 재미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J가 받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한번 오버행 이슈로 또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신세계가 갖고 있는 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팔려야 뭐 주가를 올리든지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재미가 없을 거고 그리고 이쯤 올라와서 배당락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가 지분 매각이 있었다라는 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부진 부회장이 6.92%를 갖고 있습니다.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가져갈 거냐?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럼 결국 앞으로 이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금액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적지만 이 전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간 또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삼성 SDS는 왜 다르냐? 블록딜이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라고 한 것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이거에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삼성오너일가가 가진 삼성 SDS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사실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1.95%가 날아간다라고 하면 49%가 됩니다. 즉 그 자사주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과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경영권에 대한 안정성이 뭐 아주 미세하지만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부분을 따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IT 서비스 쪽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특별한 자산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매출과 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올해 뭐 삼성전자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13조 2천억 그리고 요게 곱하기 2를 했을 때 한 15조 자산가치 구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약간의 저평가 상태고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리고 오늘과 지분이 이제 털고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정 부회장도 팔 수는 있지만 팔아도 뭐 지분 구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팔 수는 있지만 다른 오너 그 일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주식을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점이 깨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삼성 SDS는 저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버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가 물론 이제 이걸 언급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왜 이런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최대 주주가 낮은 주가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뭐 세금이 한 500억이 되는데 주가를 낮게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한 300억 정도에 유지를 했습니다. 세금이 이제 150억입니다. 뭐 공제 같은 거 귀찮은 거 빼고 그냥 단순히. 그럼 최대 주주가 주가를 올려서 좋을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담보대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받지도 않을 거고 웬만하면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걸 선택을 하더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봤자 낮은 주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평가주 사면 맞는 저평가고 그렇다고 뭐 개떡 같은 종목 잘 올라간다고 사면 고점 잡고 그럼 대형주만 안전하게 해야지 재미없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낮은 주가를 선호하고 또 하나가 지금 오너일가 매도가 있습니다. 시장이 때려버리니까 이것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 요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게 고쳐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마련한다고 오늘가 쪽도 그렇고 소비를 못합니다. 다른 기업도 못 삽니다. 투자도 못하고
인수합병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못 팔아먹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주식을 팔아서 내야 되니까 모든 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좋다 나쁘다 판단은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걸 통해서 부의 재분배라든지 기회 평등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스트레스, 짜증 이런 건 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문제니까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없어져도 주식시장의 저평가주가 많이 사라질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황금성에 대한 건데, 거래세가 더 낮아져야 된다. 거래세가 없으면 황금이 잘 될 거고, 이 황금성이 좋은 자산은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내놓으면 팔리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거 유동화하면 90에서 95% 돈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자기 건물에 올렸다라고 하면 이것도 90% 대출을 해줍니다. 매달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황금성 주식시장도 보면 주식담보대출, 이것도 대형주는 담보대출이 손쉽고 중소형주들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이들이 못 팔아서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래세를 없애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황금성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대출도 많이 되고 주식담보대출도 좀 더 많은 종목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이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두 가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주 1의결권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괴상한 용어로 주주 평등이 침해가 되고 있다. 만약에 오너가 갖고 있는 경영권 주식이든 소수 지분이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물론 이제 경영에 어떤 소모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둘이 이제 어떤 뭐랄까 이 단기간에 어떤 요구, 단기간에 회사 돈 빨리 빼서 나 본전 찾을래요, 뒤에 망하든 말든 난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 요구 말고, 회사가 잘 되도록 뭔가 다양한 안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매 쪽에서 지금 구매가 너무 허술한 것 같다. 그래서 야무지게 이거 챙기면 뭐 1%만 깎아도, 뭐 구매가 많은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조 원에 구매를 한다. 1%만 깎아도 10억입니다. 아니 10억이 아니 100억입니다.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하게 주주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요런 부분들을 도와 나가다 보면 주주들이 같이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될 텐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그래 돈 필요할 때는 그러다가 돈 필요하고 이제 자기 원하는 거 이루면 입 싹 닦는데, 이게 뭐 거의 뭐 100% 만연한 주식 시장의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이 세 가지가 고쳐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 문제가 그렇다는 걸 알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한계도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구도가 설 겁니다. 댓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뭐 작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실적 전망이나 경기 동향을 봤을 때는 뭐 큰 상승은 어렵겠지만, 감사합니다. 뭐 뭔가 보여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항상 그렇지만 이 고장난 시계가 거의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 3시에 맞춰져 있다. 시계가 돌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3시에 시간이 3시일 때 3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될 것이다. 아 예. 뭐 제 노래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 뭐 오너의 의지가 없고 뭐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 노래를 보고 오늘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노래가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고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뭐 최대주주 지분율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인데 예 자산 가치가 1,000억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이 실적 가치는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한 1,000억 10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 명백한 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바닥을 기느냐? 예 뭐 누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최대 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한다 그러면 IR도 활발하게 하고 뭐 여력이 되는 입장에서 뭐 자사주도 사고 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쪼끔 위협하다. 예 그 이유가 뭐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는 걸 반기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크고 그러면 이제 업황은 어떻느냐 하면 업황 자체는 뭐 나쁘지 않고 이 그 치료하고 관련된 의학하고 관련된 분야는 경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경기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예 그걸 제너릭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그 종목 레이라는 종목은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들도 대부분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영향을 안 타니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받는 건데 그 제너레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소외가 되느냐라고 한 건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주가 상승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가는 한번 무너져서 예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움직이려면 매집은 있었으니까 이제 반응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한 2 년이 채 안 됐습니다. 단기간에 오르려고 하다가 밀린 이후부터. 그래서 한 4월 정도면 쪼끔씩 이제 그런 어떤 매물의 어떤 화석화가 진행이 됐으니까 4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움직이기에. 그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괜찮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예 요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재미는 없지만 보유를 하고 있는 데서 어떤 불안은 없으니까 예 그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